네,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만 나이 올해 6월 28일부터 이제 법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나이 계산들을 새로 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내가 2살 어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어려지는 게 맞는 건지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이제 계산법이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세 종류인데 우리에게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건 태어나자마자 1살인 세는 나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서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가 법률 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뭐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미 쓰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좀 먼저 들었고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이게 어려지는 거라서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2살 더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제 막상 된다고 하면 이제 좀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다만 또 이제 친구들이랑 새해 되면서 아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려서 나이 이제 줄 거니까 괜찮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진짜 되기는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잘 약간 긴가민가한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적용이 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신체 나이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만 좀 적어진다고 뭐 그렇게 기뻐해야 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나이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 나이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이런 감정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나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정상성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사회다 보니까 이 나이에 대한 좀 사람들의 기준도 엄격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나이에는 뭘 해야 하고 어떤 나이에는 뭘 하기에 늦었고 어떤 나이에 뭘 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나이와 관련된 제약이 되게 촘촘하고 또 좀 엄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기회가 많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조금이라도 소위 말하는 어떤 기준보다 늦으면 이건 이미 늦었고 실패했다라고 보는 어떤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살, 20살에 대학을 못 가면 이제 뭐 실패를 했다라거나 20대 중후반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30대 초반쯤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 40대는 정말 뭐 이제 와서 뭘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늘 있어 왔기 때문에 뭔가 나이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 같은 것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상성이 강하다. 나이 이걸 해야 된다. 그 나이에는.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사실 저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이 대부분 사실 20대들인데도 불구하고도 이제 1살 어려진다고 하니까 1-2살 어려진다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다시 뭐 22살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어떤 이 좀 광경은 결국에 사회에서 나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기묘한 것은 사실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나이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려 보이거나 혹은 어려질수록 개인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커지는 이런 기묘한 상황들이 좀 모순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이제 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당사자로서 활동하면서 이를테면 저를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성인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저와 이제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등의 이제 이런 좀 사회 문화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책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 그 책 모임에서 제가 이제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참여자가 저한테 당신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책을 읽던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올라서 뭐 기분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이 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떤 단순히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어떤 권력과 또 어떤 사실 문화들과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던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질 않았다니 기분이 불쾌하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나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할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민등록상 번호 그대로인데 별 젊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하고 이제 김진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뭐 반오십이다. 저도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뭐 할미 등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는 가벼운 표현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유교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이로 인한 서열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차별하는 에이지즘과 동시에 어린 사람을 서열 아래 두는 유교적 문화가 뒤섞여 있는 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새내기들만 환영받는 존재로 여겨지고 2, 3학년 22~23살만 되어도 이제 화석이다. 할미다. 술자리 오면 안 된다. MT에 따라오면 주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한 살 차이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과도하게 타자화를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심한 경향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살 차이를 엄청나게 큰 것으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는 역으로 그만큼 한두 살 차이로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령자에 대한 우대를 강요했던 사회 분위기 또한 있다고 봐요. 이들이 함께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한두 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을 강요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할미나 화석 같은 자조 표현을 쓰면서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을 좀 자조하면서 넘기거나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한두 살 차이지만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는 걸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배제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나이에 의한 서열이 결국은 그 고령자를 우대하는 게 결국은 불편하면 배제하는 거로 지금 바뀌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어떻게 또 보세요? 최경환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나이가 드는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지만 동시에 사실 자신의 나이 권력이라는 걸 은근하게 좀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송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타자화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그게 되게 좀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25은 그냥 25이지 반오십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사실 내가 살아온 만큼 다시 살아야 50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도 아닐 뿐더러 사실 50이란 나이 자체를 좀 폄하하고 또 경계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제 친구들도 막 모두 나이주의를 경계하는 막 친구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막 솔직히 저보다 막 두어 살 많다고 저한테 막 창창하다, 한창 때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약간 정말 좀 속된 말이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꼰대라는 말이 또 유행하잖아요. 그럴 때 젊은 꼰대라는 말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이 나이를 서로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뭐 워낙 이제 국제화 사회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제화 사회라고 해도 살면서 외국인과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 나이를 설명해야 한다거나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 역시 너무나 한국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나이 차이에 따른 호칭도 우리나라나 이제 몇몇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나이가 많아도 당신은 당신이고 그렇죠. 나는 나고. 그냥 유잖아요. 유죠. 그래서 몇 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문화 차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그냥 가벼운 스몰 토크 정도였지 이게 그렇게 큰 뭐 문화 차이나 힘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질문 들으면서 근데 내가 외국인하고 그렇게 말을 해볼 기회가 살면서 많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고 사실은 좀 이것은 한국만큼 나이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국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는 말을 놓는다는 개념도 잘 없을 뿐더러 사실 존댓말 반말 개념이 이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좀 친밀감이나 뭐 직위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나이에 따른 것은 잘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사실 정말로 그렇다면 외국인과의 대화에 효과적인가라는 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괜히 질문을 했네요. 자,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이 나이로 인한 차별과 나이 서열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서열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열 정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셨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이자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방송사에서 만들었던 연습생들이 101명 나와서 경쟁을 벌이던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다분히 한국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는데 연습생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어색하게 이제 101명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나이를 밝히면서 호칭 정리를 합니다. 그 안에서? 네, 누가 언니냐, 누가 동생이냐, 너는 몇 살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그 순간 한두 명이 근데 저 빠른 년생이라고 하면서 하면 갑자기 정적이 깔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그 친구들끼리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어색해하는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적이다 하고 이제 웃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빠른 년생이 껴있어서 호칭이 꼬이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가짜 족보다라고 해서 이제 개족보라고도 칭할 정도로 이 호칭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래요. 이 호칭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서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빠른 년생 개념이 없어졌지만 저희는 좀 있는 세대를 살아온 입장에서 3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빠른 년생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는 아직 29살이다. 이렇게 발을 싹 빼더라고요. 이상하다. 20살 될 때는 같이 20살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거면 지금부터 언니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저희도 약간 젊은 꼰대 짓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한두 살 차이를 가지고 엄청난 일로 만드는 한국 사회의 어떤 폐해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언니, 누나, 형, 오빠 같은 표현들도 뭐랄까 너무 성별 중심적인 호칭이지 않나? 그리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나 관계를 포함하지 못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각 호칭별로 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녹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좀 편했었거든요. 그냥 누구씨, 누구님, 누구 이렇게 좀 간결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 네, 사실은 결국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나이가 가지는 권력과 위력이라는 것이 너무 좀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어떤 나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어떤 이렇게 한두 살 차이가 뭐 새로 나게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나이가 가지는 의미라는 게 너무 크고 뭐 이를테면 사실 진성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흔히 상상하는 광경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이제 내가 형이네. 말 놓을게. 말 편하게 할게.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어디 술자리에서 많이 그럴 때 막 저도 예전에 카페 알바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막 사장님이 여기는 몇 살이고 이름이랑 나이를 이제 먼저 여기는 몇 살이고 그럼 언니네. 뭐 어떻게 말 편하게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 메커니즘에는 어떤 나이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더러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말을 동의 없이 놓아도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과 또 많은 사람의 관계는 동등한 친구, 동등한 어떤 동료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만으로 정립된다는 어떤 이런 다양한 요소와 좀 권력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진희 님께서 나이에 따라 서열을 매긴다는 것도 차별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셨고 김지영님께서는 외국인들은 일단 웬만하면 나이를 묻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에 이런 어떤 서열이라든 이런 걸 무너뜨리려면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삶이. 과연 그러면 최경 활동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 최대 몇 살 차이 나는 친구까지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이가 다를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사전에 받고 몇 살 차이가 최대 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71년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근데 72년생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저도 다시 확인해보는 좀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좀 친구의 나이에 따라서 좀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떤 나이라는 것이 위력 관계로서 쉽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를 맺듯이 맺는다. 그냥, 그렇죠. 네, 이를테면 그냥 친구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그냥 친구가 되듯이 원래 되듯이 된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 어떤 나이에 따라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기 때문에 좋은 점이 어떤 생긴다기보다는 좋은 어떤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이 생기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네. 그럴 때 좀 좋은 점을 뭐 그나마 좀 찾자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 사실 동갑만과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암묵적인 룰을 생각보다 그 7년생 분하고는 처음에 나이를 서열 정하지는 않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냥 때. 이제 그냥 이름 소개하고 사실은 나이도 잘 몰라서 이번에 물어보고 왔어요. 너 몇 살이냐 혹시. 물어보고 왔는데 그럴 때 사실 어떤 동갑만과 친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인간관계를 협소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나이를 넘어서 내가 그냥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세계를 굉장히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보고 일단 그쵸. 친구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독립출판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나 이제 페미니즘 활동가 그리고 작가 친구들과는 이제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교류하고 친구를 사귄 지가 좀 그렇죠. 오래됐는데요. 서로 똑같이 존대를 쓰거나 똑같이 이제 반말을 쓰는 식으로 이제 딱히 호칭도 그냥 뭐 친구지만 뭐 누구님 아니면 누구씨 뭐 아니면 별명을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도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안 물어봐가지고. 네, 제 친구를 이제 누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누가 이제 근데 그분 몇 살이야라고 하면은 제가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제 서로 나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10살 이상 이제 어리게 차이가 나는 친구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주어지기 마련인 아까 유경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계에서의 위력이나 권위 같은 거를 좀 신경을 써야 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전에 지금 동갑이나 소위 말하는 또래들끼리만 만날 때는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워가는 면도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주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짜증나는 건 이제 약간 화가 나는 상황들은 이제 제가 뭐 친구야 그러면 그 몇 살인데 그러면 뭐 나보다 좀 많다 뭐 25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언니네 뭐 뭘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만날 때 사실은 뭐 언니이고 친구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 때 사실 이 언니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족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내에서 사실 서열이 더 높은 사람 어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나이만을 이유로 이 사람의 서열을 더 높게 어떤 지칭해줘야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좀 고민들이 들었고 그럴 때 사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동갑이나 좀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과만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어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할 뿐더러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에게 손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차별이고 뭐 어쩌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물론 떠날 수 없지만 떠나서 그럴 때 그냥 개인에게 저는 손해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의 폭이 좁아지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나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자르듯이 여기까지는 나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뭐 여기서부터는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듯이 사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사람과도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좀 본인에게 손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 재미있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김동욱님께서는 형 동생 하면 동생은 형 대접해주고 얻어먹어요. 한국 사회 나이가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김현우님께서는 또 나이 직업을 초면에 묻는 사람은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사람을 봐야지 왜 이런 건 묻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그냥 대접해주고 얻어먹어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번에 만나이 적용 이걸 계기로 우리 문화 중에 이건 좀 바꿔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시다면 두 분에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 사회 언어에는 이런 나이를 기반으로 한 용어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 좀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인식이 좀 묻어있는 경우도 그런가요? 많은데요. 네. 사실은 저는 좀 미성년자라는 표현도 그다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이 미자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닌 사람을 성숙하지도 못한 존재. 이 사람은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호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스스로 책임도 질 수 없고 미숙한 존재라고 보는 그런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알게 되듯이 인간의 성숙도는 나이를 따르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몇 살이든 아직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고 있든지 간에 관계에서는 그를 독립적인 개별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도는 나이랑 상관이 없지 않냐 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네. 어떻게 뭘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좀 문자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초면에 어떤 나이나 직업을 물을 때 사실 저도 좀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 불쾌감이 어디서 기원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그렇다면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사실 나이로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어떤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숙도가 다를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같아요.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이를테면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뭐 24살인 사람이 뭐 22살이 된다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그런 면에서 사실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위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위티의 좀 창립 선언문에 한 문장이 좀 적절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소개하면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청소년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는 여성과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치부한다.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말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다양한 것이 아닌 열등한 것이 된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실은 차이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열등한 것이 된다라는 좀 문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959번님께서 최근 근무했던 업체에서 나이 상관없이 이름에 님을 그냥 붙여서 처음에 저희 부르는데 못 알아들었었지만 직급이 있으면 아직도 그냥 뭐 주임님, 대리님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전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마음이 통한다면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안진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주간 똑똑똑 오늘 만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인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울의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나